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드 싱킹 가지고 왔습니다. 가게야마 테스야 지음 이정영 옮김 21세기 북스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직관과 논리를 뛰어넘는 제3의 사고법, 결정이 빨라진다, 창의성이 극대화된다, 복잡한 문제가 3분이면 해결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법원님이 무의식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무의식적 시간을 활용하는 것,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 무의식적 시간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며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최고의 선택만 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느 대학에 갈 것인지, 어떤 회사에 취직할 것인지,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은지, 인생의 큰 고비마다 결정을 해야만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색 옷을 입을지, 매일매일 무수히 많은 결정을 한다.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매 순간 무언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이켜보자. 순간적인 번뜩임이나 직관에 따라 바로 마음을 정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오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결론을 이끌어낸 적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사고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인간의 사고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을 비롯해 행동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사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었다. 1번 빠른 사고 시스템 1, 2번 느린 사고 시스템 2. 인간은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상에 따라 이 두 가지 사고를 구분해 사용한다고 한다. 먼저 빠른 사고란 쉽게 말해 직관적으로 빠르게 결정하는 사고다. 오늘 점심은 어디에서 먹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새로 오픈한 식당이 순간적으로 떠올라. 그래, 오늘은 거기에 가보자 하고 바로 결정했다면 빠른 사고를 활용한 것이다. 한편 느린 사고란 한마디로 깊이 생각해 결정하는 사고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여러 상품을 후보로 두고 각각의 스펙, 가격, 디자인, 색상 등을 비교한 뒤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는 느린 사고를 활용한 것이다. 당신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신이 지금껏 해온 의사결정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를 떠올려보자. 정보량이 너무 많아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휴대폰 매장에 직접 방문해 보기도 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좀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사자 하고 정보만 잔뜩 모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3일 정도 지난 후 출근길에 그래 그걸로 사자 하고 갑자기 결정을 내린 적은 없었는가? 혹은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몇 시간이나 자료를 모으고 검토했지만 좀처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막막했는데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는 도중 좋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른 적은 없었는가? 이와 비슷한 경험을 수도 없이 해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의사결정을 앞두고 진척이 없을 때 의사결정과 아무 상관없는 활동을 하며 결정을 미루는 방식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나중으로 미룬 상황에서 문득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일단 생각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할 때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다. 사실 이 사고는 앞서 소개한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을 잠재운 뒤 결정을 내린다는 전혀 다른 사고법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고를 잠재운 뒤에 무언가가 번뜩이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의사결정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다. 예를 들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산책을 할 때,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 있을 때, 책을 읽을 때, 음악을 들을 때, 빨래를 넣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을 멈춘 것이 분명한데 왜 갑자기 번뜩임이 찾아오는 것일까? 애초에 생각을 하지 않고도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아무런 사고도 작동하지 않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르는 일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생각을 멈추려고 했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어떤 사고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휴대폰 매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 저녁 식사를 하고 빨래를 개고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동안에도 어떤 스마트폰을 살까와 관련된 사고가 무의식 중에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더구나 이 사고는 스스로 의식할 수 없는 사고다. 의식할 수 없는 사고,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할 무의식 사고다. 무의식 사고는 앞서 소개한 빠른 사고, 직관 시스템 1와 느린 사고, 심사숙고 시스템 2에 더해 제3의 사고, 서드 싱킹 시스템 3으로 최근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증명해낸 사고법이다. 나는 경영심리학을 뇌과학 영역으로까지 확장한 경영뇌과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기업 현장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는 동안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창의적 사고를 발휘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작하는 등 비즈니스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의식 사고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후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을 포함해 뇌과학 영역으로까지 발전 중인 무의식 사고를 본격적으로 연구했고 그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인정받아 지금은 교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무의식 사고에 관한 연구는 역사가 짧다. 특히 무의식 사고의 뇌과학 연구는 세계적인 연구기관 중 하나인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와 내가 소속된 연구팀의 연구, 이렇게 두 가지 사례밖에 없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제3의 사고, 즉 무의식 사고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는 내가 세계적 선두주자라 자부한다. 다행히도 지금은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무의식 사고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의식 사고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만약 무의식 사고를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잠재력이 폭발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을까? 내가 알고 있지 못했던 나의 무한한 능력을 깨닫게 되고 이를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가? 당신 안에 어떤 가능성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은가? 특히 무의식 사고가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보다
복잡한 의사결정에 있어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 최근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 사고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비즈니스 의사결정부터 진학, 취업, 결혼 등 삶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그동안의 선택을 뛰어넘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빠른 사고도 느린 사고도 아닌 지금부터 이 책에서 소개할 제3의 사고, 즉 무의식 사고다. 서드 싱킹이 극대화되는 시간은 단 3분. 무의식 사고를 잘 활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무의식 사고를 작동시키기 위한 시간 확보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의외로 어렵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아이디어를 낼 때 직관적으로 빠르게 생각하거나 의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앞서 말했듯 나라나 문화권에 따라 선호하는 사고 스타일이 틀리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합리적으로 재빠르게 답을 얻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반면 일본에서는 결론은 물론 과정도 중요시한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합리적인 인지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 역경을 헤쳐나가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며 해결책을 궁리한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즐기면서 쉽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감동시키지 못하고 왠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의 가치를 부정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하지만 무의식 사고를 잘 활용하려면 최선을 다해 생각한다라는 행위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의식 사고를 사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무의식 사고는 과제 이외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을 때 사고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가설에서 출발했다. 물리학자 아이적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까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기까지 그들에게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기간 동안 밤낮 없이 과학 법칙만을 생각했을까? 나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 취미 생활을 할 때, 식사를 할 때, 산책을 할 때 무의식 사고를 활용했을 것이다. 문제 대상에게서 주의를 돌렸을 때에도 무의식은 계속 사고하고 있다. 무의식 사고에 대한 발상은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사고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수일, 수개월 동안 피험자의 사고를 모니터링하는 실험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무의식 사고 실험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것과 같이 수분 동안 방해 과제를 하게 함으로써 무의식 사고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의식 사고를 위한 시간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 길이가 적당한가 일 것이다. 무의식 사고 연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무의식 사고는 길면 길수록 효과를 나타내기 쉽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다. 한 실험에서 무의식 사고 시간을 1분, 3분, 5분으로 설정해 무의식 사고가 효과를 나타내는 최적의 시간이 얼마인지 검증했다. 그 결과 무의식 사고를 3분으로 설정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분은 너무 짧으니 그렇다 쳐도 5분은 왜 아닌 것일까? 연구자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의식 사고도 지나치게 길어지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거나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무의식 사고 역시
과제나 문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사고 시간이 있다고 가설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실험에서 사용되는 방해 과제는 보통 지루한 것이 많다 보니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험자를 초조하게 만들어 무의식 사고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실생활에서 무의식 사고를 활용할 때에는 무의식 사고가 작동하는 시간을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고에는 개인차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직관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의식사고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개인마다 다르다. 사고에 개인차가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무의식 사고에도 개인차가 존재한다. 그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의식 사고는 몇 분 동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난센스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듯 무의식 사고에 걸리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르다. 물론 과제에 따라서도 필요한 시간이 달라진다. 세기의 대발견과 상품 구입 결정을 비교하면 둘 다 무의식 사고를 활용한다 해도 걸리는 시간이 다를 것이다. 전자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이 필요할 것이고 후자는 몇 시간, 길어도 며칠이면 충분하다. 다만 두 가지 경우 모두 무의식 사고를 활용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무의식 사고를 활용하고 싶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란다. 직관, 논리,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세 가지 무기. 지금까지 무의식 사고의 중요성과 활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당신도 실생활에서 무의식 사고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다만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제3의 사고인 무의식 사고는 물론 제1의 사고인 직관과 제2의 사고인 의식 사고 모두 우리에게 필요하고 당연한 사고라는 점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이 세 가지 사고를 과제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세 가지 사고를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직관, 빠른 사고는 의사결정 대상이 되는 과제가 주어지면 곧바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다. 의식사고, 느린 사고는 과제가 주어지면 신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방법이다. 무의식사고는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는 잠시 덮어두고 의식적으로 다른 일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10중 8구 과제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식사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은 목표 설정이다. 보통 의사결정 상황에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그 과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라는 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의 목표는 우리 회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선택하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목표가 설정되지 않는다면 무의식 사고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에 이 세 가지 사고법의 활용 방법을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직관, 의식사고, 무의식사고라는 세 가지 무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기본은 직관 위주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지체 없이 결정하는 것이다. 시간은 유한하다. 그러나 인생에는 무수한 선택의 순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택은 단순하고 사소한 문제이므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직관이 오늘 입을 옷, 아침 식사 메뉴와 같은 사소한 문제에 망설임 없이 답을 내려주는 덕분이다. 한편 수치화할 수 있거나 정량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문제는 논리적,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의식사고를 활용함으로써 좋은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격리나 재무 업무는 의식사고의 동무대다. 그 외에도 여행 경비를 어림잡아 계산해 보거나 예산 안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일에도 의식사고가 힘을 발휘한다. 정량적인 문제는 논리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의식사고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무의식 사고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2시간 동안의 회의를 통해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가정하자. 그런 경우에는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을 회의 시간으로 확보하고 그 사이에 점심시간을 두는 것이 현명한 시간 활용법이라 할 수 있다. 의사결정의 대원칙 1번 기본적으로는 직관을 활용해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2번 수취할 수 있는 것, 정량적인 것은 의식사고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3번 복잡하고 어려운 의사결정은 무의식사고를 활용한다. 오늘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질문하셔서 무의식 사고법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무의식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주는 동안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무의식이 그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을 서드 싱킹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정리한 책이 이 단행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